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기존 입장을 뒤집는 발언을 했습니다. 관련 사실을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사전에 보고했다, 이렇게 검찰에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경기도를 위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불법 송금했다는 내용입니다. 500만 달러는 이 경기도 북한 스마트팜 개선 사업비 대납, 또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게 검찰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동안 대납 의혹에 대해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사실 무근이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자, 진술 번복이 새로운 국면을 만들 것인지 여러 이제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김행 비대위원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검찰에 조사를 받으면 처음에는 이제 혐의를 부인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실토를 하게 되는 것이 그간의 과정이죠. 그거는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적폐청산 수사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김효은 그 부대변이 나와서 그때 상황을 잘 기억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재명 지사 시절에 평화 대변인까지 하셨으니까 저는 그 이화영 그 평화부지사의 진술도 진술이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방북 요청한 공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재명 지사의 직인이 찍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인들 간의 상거래를 할 적에도요, 경위와 상관없이 직인이 찍혀 있거나 사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은 빼박 증거라고 하죠. 그래서 보고도 없었는데 이렇게 결제를 해서 직인을 찍었다. 이거는 뭐 참 상상하기 힘든 결제 행위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뭐 이거 없어도 그 결제 문건만 봐도 그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네, 배 부위원장.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김영 의원께서 뭘 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문제는 300만 불을 쌍방울에서 대납을 했다라는 것이 문제지 경기도에서 북한에 방북 요청을 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북한에 지금 경기도에서 정식으로 방북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이 마치 300만 불 받은 것처럼 그렇게 잘못 알든지 아니면 호도하는지 그건 이제 그렇게 방송을 하면 안 되겠고요. 지금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러잖아요. 말씀하세요. 북한에 공문 보낸 게 유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엉뚱한 얘기를 좀 하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결국은 검찰이 기소를 할 거예요. 검찰은 이제 답정 기소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성남 FC 같은 경우도 경찰이 3년 3개월 수사해가지고 불송치 무혐의 사실상 결정을 내렸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경찰 검찰 재수사해가지고 지금 기소를 했고 대장동 관련해서도 지금 기소를 했는데 문제는 결정적인 물증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라는 것 하나 하고 방북 추진을 요청했다라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말을 바꿨다라는 것인데 이 얘기는 지금 뭐 이화영 전 부지사가 쌍방울 측에 300만 불을 북한에 대납을 해달라라는 것을 인정한 건 아니고 또 이거를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결국 이제 검찰 재판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가 중요한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벌써부터 뭐 회유 압박 논란이 있으니까 검찰에서 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말을 또 번복을 하게 되면은 다시 검찰에 오히려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박진호 당협위원장. 네, 지금 이화영 부지사가 진술을 번복한 거가 가장 전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요. 그 지금 언론에 많이 뭐 제2의 유동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동규와 이화영 전 지사는 조금 다르다고 봐요. 유동규 씨는 그 가운데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한테 직접 보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근데 지금 이화영 평화부지사는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냥 바로바로 보고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그 300만 달러를 이제 방북 비용으로 대납했다. 이제 대납했다고 하는 거, 이제 그 이야기가 보고했다. 지금 오늘 이번에 보고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보고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지금 제3자 뇌물죄로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걸로 기소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이화영 지사 전 평화지사의 그 진술이 이번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근데 사실 뭐 엄청 뭐 구체적인 증언이 나온 건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조금 더 폭로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뭐 부위원장의 말씀처럼 앞으로 더 구체적인 증언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누구나 예견할 수 없지만 이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진술은 조금 유의미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지금 이 이야기만으로도 제3자 뇌물죄에 성립이 된다. 지금 그거 거기가 좀 중요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영훈 부대변인. 제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좀 말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처음에 짧게 하고 그다음에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쌍방울 대납 사건이 작년부터 나오면서 크게 전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정말 무리한 수사,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언급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까? 오죽했으면 이화영 전 부지사 부인이 탄원서를 내면서 정말 독재 정권 때 뭐 정기 고문같이 힘들다 뭐 이런 표현을 썼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핵심이 그 남북 교류 협력 사업, 특히 지자체 남북 교류 협력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납 부분이고요. 특히 이제 방북 공문에 대해서 김행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 그 지자체장이 북한을 방북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있었고요. 뭐 2004년에 단체장으로 처음 방북한 게 당시 이제 김진선 강원도 지사였고요. 그 다음에는 인천의 안상수 지사도 방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열로 보면 보수 계열인 거죠. 그랬기 때문에 지자체장, 특히 접경 지역, 경기도도 DMZ를 끼고 있는 접경 지역이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상당히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이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북도 하고 사업을 활발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북 공문을 요청했다. 이거는 민간 단체한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어렵고요. 그리고 정말 대납을 했을까? 경기도가 지자체 남북교류 협력 사업에 2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고요. 예산도 많습니다. 경기도 2023년 일반 회계 예산만 해도 34조가 되고요. 기금도 수백억이 되는데 이 방북을 하기 위해서 특정 업체에게 돈을 주고 시도했다. 저는 이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왜 불가능한 일인 것은 또 다음에 또 네. 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